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질문방 시간이라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십 며칠 동안 저희가 그 글을 써왔잖아요. 7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시간 하시면서 질문을 주실 텐데, 제가 화면 보이는 순서대로 갈 거예요. 꿈이나 는 이제 두 개까지 가능하시고 두 개씩 돌아가신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또 다시 소리 안 들려요? 잠시만요. 지금은 어떠세요? 잘 들려요. 지금 들리나요? 네. 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금 돌아가면서 저희가 그, 할 건데, 한 분당 두 개 질문씩 우선 주시고, 돌아간 다음에 한 시간 이내에도 시간이 남으면 또다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한 번씩 두 가지 질문을 하면은 오늘 이제 세 분이 계시면 총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열 가지 정도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홍미남님, 여우제이님, 권문정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 나중에 해도 될까요? 여우제이님부터 질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구체적인 질문이셔도 되니까 어떤 거든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그 일일 방문자 수가 지금 이제 1일 1%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하기 전이랑 상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200을 항상 넘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일 방문자 수를 조금 높여서 이걸로 애드 음. 포스트를 좀 높이고 싶거든요. 그렇게 아, 유입되는 양을 좀, 네, 그러면 방문자를 늘리고 싶은 게 목표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우선 선생님 링크를 카톡에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방문자 수가 왜 안 느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 그 바로 앞에 모바일용으로 드릴까요? 일산 쑥뜸 이거 맞죠? 네네. 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지금 여우제이님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스팅이나 이런 것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고,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위 노출은 어떠셨어요? 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모르겠고 그거를 보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글을 자주 쓴다고 무조건 노출이 는다는, 그러니까 방문자가 는다는 거는 오해예요. 왜냐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쓰지 않으면 노출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상위 노출들로 들어오는 유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으로 글의 횟수가 늘어날 때 훨씬 더 많은 유입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우재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만약에 글을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 쑥뜸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약간 유입이 있을 수는 있는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네. 공유되고 있는 화면? 음, 지금 보면은 지금 여우재님 글이 전혀 안 보이죠? 네. 뒤로 한참 가도 안 나오죠. 그죠?
지금 보면은 원당 왕쑥등 이런 거는 진짜 작은 키워드라 떠야 되거든요. 요거죠. 지금 세 번째 네. 떴죠.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호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상호를 검색하는 사람은 솔직히 지도에서 그냥 위치를 보는 정도의 내가 이미 사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거니까 그냥 지도로 바로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중적으로 만약에 검색을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일산증 이런 키워드로 들어와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가시죠? 네. 검색할 때 원당 왕숙뜸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걸 찾을 수는 없으니까 궁금해서 일산 쑥뜸 이렇게 검색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일산 쑥뜸을 검색했을 때는 이렇게 딱 첫 이 이미지 여기 이 부분만 딱 보더라도 왜 안 나오는지 알 것 같거든요. 자, 우선 보시면 지금 블로그에 하시는 그 엄청나게 해시태그를 많이 쓰고 있죠, 본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상업적인 의도를 쓴 글이라고 내가 소문내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쓴 글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쓴 글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애초부터 광고 글이라는 선입견에서 클릭하고 싶지 않은 글이 되는 거죠. 이게 우선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산 쑥뜸, 인심준비, 난임 극복, 언낭 왕쑥뜸, 내돈내산 후기, 뭐 이식 전날 쑥뜸 괜찮을까?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우선 제목이 너무 길어요. 제목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이가 적당하냐면 PC로 볼 때는 이 정도 삭제돼야 됩니다. 이거 삭제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너무 음, 길어요. 저는 이 정도는 삭제.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카테고리로 본다면 사실 임신 준비, 난임 극복, 뭐 요런 이식 전날 요런 단어들은 이제 약간 임신단, 육아 뭐 이런 쪽 관련된 쪽에 좀 가깝겠죠. 뭐 결혼, 임신, 네. 출산 가까울 거고 쑥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쪽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맞지만 쑥뜸을 하는 원래 본래 목적으로 보면은 보통 뭘까요? 보통 약간 쑥뜸하면 뭐 약간 혈액순? 물리치료같이 이렇게 몸이 네. 붓고 안 좋고 뭔가 약간 치료는 아니지 치료 효과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의 대상으로 만약에 쑥뜸을 한다면은 전체 쑥뜸을 뜨는 사람들의 한 요 정도 일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제목을 선정 자체가 여러 카테고리의 글을 혼합해 놓은 느낌이에요. 이 제목 자체가. 음, 그러다 이제 로직이 생각할 때는 알고리즘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이 얘기 저 얘기를 한 이 글이 되게 뾰족한 타겟을 가진 그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타겟의 글을 가지고 있는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거에 문제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키워드 숫자 맞히라고 처음 오게 할 때 혹시 소개해 드린 거는 보셨나요? 네, 그래서 1,500자 이상이고, 전 사진이 되게 많아서 20장 이상이기는 하거든요, 다.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지금 그렇게 안 썼어요. 이거는 오케이. 그냥, 그건 안 썼고, 원래 다른 거 있잖아요. 맛집 네. 키워드로 쓰는 거는 제가 그거대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내돈내산 후기여가지고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네.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추는 걸 볼게요. 한숙뜸이라는 걸로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숙뜸이 그럼 메인 키워드니까 제가 제목 포함 4번에서 5번 쓰라고 근데 야, 진짜. 네, 네, 밖에 없어요, 본문에. 네, 네.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러니까 네.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되는 거 왜 안 알려줬어요? 이게 아니라 전 다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쓰지 않아. 제가 굉장히 답답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 뭔지 아시겠죠? 본인 글에 사진도 많고 직접 체험한 후기고 내용도 알차고 근데 왜 노출이 안 되지? 왜? 키워드를 안 맞췄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키워드 숫자가 그걸 안 맞췄으니까 당연히 노출이 안 되지. 이거는 100번 이렇게 써도 노출 안 되는 글인 거예요. 이미. 어. 근데 원당 쑥뜸은 왜 노출됐냐? 그거는 워낙에 작은 키워드라서 그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글 쓰는 조건을 맞추는 거를 반드시 키워드 조건을 맞춰라. 그걸 안 맞추시고 왜 선생님 왜 저는 열심히 썼는데 노출이 안 되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우제 내돈내산 글이라서 저는 노출하려고 의도하지 않고 썼다라고 하시지만 그런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길을 잃고 가는 건데 내돈내산 글은 남들한테 많이 안 읽히고 싶으세요? 내돈내산 음. 글로 더 있는데 왜 상위를 조건을 안 맞추고 그냥 써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돈내산 후기도 그 키워드가 내돈내산이 5번 이상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내돈내산 후기는 저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돈내산 후기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들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돈내산 후기를 메인 키워드로 잡는 건 진짜 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키워드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일산 쑥등, 뭐 일산 난임 극복, 일산 임신 준비, 뭐 이런 걸로 차라리 메인 키워드를 잡으면 훨씬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잖아. 근데 내 돈내 사기로 노출해서 들어왔는데 나는 쑥등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한테 내 돈 내서 흑기가 노출되면 뭐해요? 그래서 항상 글은 목표가 뾰족하고 타겟하고 내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글을 쓰는가가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글에서는 그게 지금 타겟도 뾰족하고 내용도 좋고 컨텐츠도 좋고 다 좋은데 키워드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긴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돈내산 후기 같은 거는 모든 글에 적용될 수 있는 키워드니까 그런 걸로는 대표 키워드를 절대 잡지 않아요. 그게 서브가 돼야지 절대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거 이해 가셨어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맛집을 제대로 쓰셨다는데 맛집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제가 그 모바일용으로 그게 네.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사진들이 이렇게 약간 움짤로 되어 있어서 좀 비주얼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맛집에서는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해시태그랑 뭐 이런 것들도 다 맞춰서 좀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맛집이랑 이런 거는 그 체험단도 제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키워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몇 개 이상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썼는데도 노출이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김밥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제목에만 김밥이라고 6번 반복이에요. 5번, 5번. 네. 김밥 키워드 누락시켜요. 블로그는. 아, 이게 아예 원칙 자체를 지금 모르고서 하시는 건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요. 알고리즘이 보는 측면을 보고, 하나는 사람이 보는 측면을 봐요. 저는 전에 제대로 쓰는 걸 가리키려고 해요, 항상. 그러면 첫 번째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는가. 두 번째는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없는가. 지금 이 제목은요, 알고리즘도 문제 제목이에요. 어. 왜냐? 사람이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상업적인 글입니다라고 아예 이렇게 다 떠벌리는 격으로 제목을 쓴 거예요. 키워드 자연스러움이 없는 뭔가 목적이 그냥 나 광고야. 이런 글처럼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람한테도 이제 호감으로 다가가기가 어렵고, 알고리즘이 봤을 때도 김밥을 제목에 5번 있어? 이거 김밥 그리고 광고글인데, 이렇게 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의 목표를 뚜렷하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도 내가 어떤 메인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쓸 것인가. 그걸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 자, 일산 맛집 이런 키워드는요, 굉장히 높아요. 맛집 카테고리 중에서도 탑 티어들만 일산 맛집 볼수 있는 정도로 센데, 이런 거 잡으면 나는 도태돼요. 잡히기가 어려워. 차라리, 그러면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쪼개죠. 많이 끊겨가지고 잘 안 들려요. 키워드가, 잠깐만요. 와이파이 다르면 자꾸 끊기시면. 지금 방금 잘 잡혀 있긴 한데, 다시 얘기해 볼게요. 키워드가 일산 맛집은 되게 큰 키워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산 김밥 맛집 하면 어때요? 좀 키워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이거 네이버 화면 보이세요? 네. 아,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음. 로그인 잠깐만 할게요. 지금 보이시죠? 네이버 화면. 네. 이거 여러분들 다 같이 헷갈리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같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중코칭의 장점은 다른 분들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겪을 그 초보 단계의 문제들을 제가 검토를 해드리는 거라서 다른 분들 사례하실 때 굉장히 집중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일산 맛집이에요. 일산 김밥 맛집이에요. 자, 일산 맛집은요, 500명이 월간에 검색해요. 모바일로. 근데 일산 김밥 맛집 가니까 몇 명 검색해요? 660. 660명 검색하죠. 자, 여우제이님은 6만 500명을 이기려면 맛집 블로그 중에 탑티어. 이 상위 레벨 가야지 레벨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 목표를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는 거죠. 저도 블로그가 수가 그런데도 저도 일산 맛집은 안 잡아요. 저는 일산 왜냐? 무조건 상위 노출을 가져갈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해서 항상 키워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 글을 써도 손실 없이 소수가 들어와도 그 작은 숫자는 반드시 나를 보고 가게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우제이님이 지금까지 포스팅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성장이 더디다고 느꼈던 거는 그 내가 노릴 수 없는 방식의 높은 키워드에 자꾸 도전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사람이 볼 때 약간의 그 문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키워드 제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키워드의 숫자.
예를 들어 지금 이걸 신경 써서 썼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산 맛집을 썼어요. 요거는 딱 맞췄네요. 네. 는 맞다. 뭐가 문제다? 숫자가 너무 센 걸 잡아서 내가 숫자를 맞췄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 여기를 만약에 일산 김밥 맛집으로만 바꿨어도 무조건 노출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목에도 일산만 해도 하나, 둘, 두 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중복 키를 계속 넣는 것 자체를 그래서 만약에 김밥이라는 단어, 김밥집 리뷰를 하지만 김밥이라는 단어가 53번이 반복돼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김밥을 가지고 사적인 글을 쓰려는 의도로 무작위하게 키워드를 반복했구나. 이렇게 오해.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잘 다녀오고 맛있게 먹으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김밥 소개를 되게 알차게 잘해주셨네라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기계적으로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의 소스만 보잖아요. 근데 이 소스만 받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측면에서 사람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키워드를 너무 많이 반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글에서. 이, 그, 저, 이거, 그거, 저거. 이런 식의 대명사를 많이 그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단어들을 좀 활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많이 익숙해져야. 그래서 여우데이님은 책에 문제는 없어요. 글의 내용, 글의 타겟팅, 그리고 뭐 섬세하게 사진 찍고, 뭐 내용을 담고, 이런 거는 다 원래 블로그를 하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제가 손을 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키워드적인 부분, 제목을 짓는 영역, 사람이 봤을 때 거부감이 없는 적인 느낌이 아닌 느낌의 글, 이런 거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그 자연스러움에 사람들이 실제로 글을 선택하고 들어와서 많이들 찾게 되는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해 가실까요?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지금 해소를 드렸고, 이제 돌아가면서 또 이제 두 가지 질문씩 받아보고, 마지막에 또 시간 남으면 그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문정님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미남님 다시 질문하시겠어요? 순서대로 갈 때. 저는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아, 이제 두 저는 번째로 완전 해볼까요? 초보여가지고, 그냥 지금 하루하루 하는 것만으로도, 어, 벅차세요? 벅찬 상황인데요. 음, 어쨌든 21일간 해보고 나서야 좀 뭔가 궁금해질 것 같기는 해서 조금 나중에 네. 하려고 했는데, 들으면서 생각한 게 수정을 제가 여러 번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안 들어가야 될 말들을 제가 본문에 막 넣어놔가지고 지우지 못한 채로 발행이 된 상태여서 그걸 여러 번 지우고 해시태그가 올렸는데도 삭제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그러니까 뭐 한 10분 이내에 한 세네 번을 수정을 했는데 그렇게 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30분 이내에 수정은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이 지난 이후의 수정은 그렇게 큰 효력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지나서 수정할래요 이러면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근데 사실 음, 네이버에서는 수정하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이제 동안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시간을 많이 두고 수정한 글은 오히려 글이 하락될 확률이 더 높지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음,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나치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 음, 이제 수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미남님이 처음 글 쓰실 때 습관을 어떻게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조금 가이드를 드리자면 글쓰기를 이제 PC로든 뭐든 다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쓰기 들어가서 글을 썼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나면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글을 다 쓰신 뒤에 소리 내서 읽어본다.
첫 번째, 검수를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음, 내가 소리내서 읽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읽는 사람도 무조건 걸려요. 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첫 번째 검수를 소리내서 읽어본다. 1번. 네, 검수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보시면 맞춤법 검사라고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 여기 보이시죠? 네. PC. PC가 화면 안 보여요. 그럼 공유해 드릴게요. 요거를 아까 바꿔, 검색 광고 화면이 계속 있어요. 네, 바꿔드릴게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자, 여기에 어디 있냐면 맞춤법 검사. 여기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내가 글을 다 쓴 다음에 소리내서 한번 읽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걸로.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맞춤법 검사 표가 이렇게 뿅 하고 떠요. 여기에서 띄어쓰기 잘못된 거, 맞춤법 잘못된 거 이렇게 다 떠요. 그러면 고칠 거 수정, 아니면 제외, 맞으면 수정, 아니면 제외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수정이 되거든요. 이런 아, 식으로. 네, 네,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이 거의 대부분 돼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임시 저장 한번 눌러보시고 임시 저장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여기 네,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임시 저장 요거 누르시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면 요 PC에서 만약에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모바일에서 열어보세요. 아, 모바일에서 저장글을 불러오면 모바일에서 볼 때 깨지나 안 깨지나 한번 보세요. 아, 작성했는데 모바일로 보니까 막 줄도 막 이상하게 깨지고 막 불편해 보이고 막 이때 있어서 아, 있잖아요. 그러지 네, 마시고 임시 저장 누른 다음에 모바일에서 저장글을 불러와가지고 또 아, 네, 검만 검토하셔도 훨씬 깔끔한 글을 내보낼 수 있거든요. 네, 홍보 단계에서 많이 갖춰졌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글이 좀 매끄러워지실 거예요. 네, 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게 저는 긁고서 다 읽어보거든요. 음, 쓴 블로그 글 제가 읽잖아요. 왜냐면 진짜 썼으니까. 그래서 제 말투 그대로가 묻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게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글이 이제 글로써 어색하면 글로 보면 더 고급 네, 걸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음, 끊겨서 좀 못 들었어요, 방금. 두 번째 질문이요. 아,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보드게임이랑 그림책이랑 일상생활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해보니까 이 카테고리들이 뭐 상위 노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카테고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어, 어떤 카테고리든 상위로 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이제 연결짓기는 다 가능해요. 근데 내가 그 구조를 지금 짜고 있지 않아. 그게 어색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미남님 거 블로그 글 하나만 들고 와 볼게요. 이제 찾았습니다. 지금 글 보이시죠? 네. 네. 지금 보면은 뭐 보드게임, 캠핑 필수템이 뭐예요? 캠핑 필수템이 노출할 수 있는 카테고리예요. 이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보드게임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캠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캠핑하는 사람들 카테고리에 내 보드게임을 갖다 집어든 거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엮어주기를 이미 하신 거예요. 네. 캠핑 그러니까 갈 때 이런, 제일 좋은 거라서 썼는데. 그쵸. 그래서 그게 이미 카테고리를 엮어요. 아, 수 있는 키워드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유입이 너무 적다. 그럼 캠핑 필수템으로 메인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유입을 더 높이려면 캠핑장에서 보드게임 하는 사진이 들어가면 더 카테고리가 인지가 되겠죠. 아, 그런, 사진도요?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카테고리를 엮는다고 했을 때 이제 알고리즘도 캠핑 얘기 하나도 안 하면서 캠핑 필수템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음, 음. 관련된 정보와 자료와 함께 저게 들어간다면 더 몰입도 높은 글이 되겠죠. 정확도가 높은 글이 되고 어, 그런 식으로 엮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을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네, 모든 카테고리에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보드게임에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두뇌 훈련 이런 것도 엮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쪽은 뭐 의학, 뇌과학, 건강 이런 쪽 카테고리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테고리는 그게 가능해요. 또 보드게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을 주제로 한 영화가 나왔다. 그 또 네. 영화랑 같이 같죠. 음, 또는 누군가 연예인이 방에서 보드게임 하는 걸 재밌는 걸 보여줬어. 음, 연예인 이름 가지고도 보드게임을 엮을 수 있겠죠. 어, 요거 이해 가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제게 너무 키워드 특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네, 엮어내는 것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 하나를 좀 제대로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이게 닫혔나? 잠시만요. 다시 열어볼게요. 여기다.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보드게임이라는 거를 대표 키워드로 검색해 볼게요. 네. 그러면 보드게임과 연관된 키워드가 873개가 나옵니다. 네. 870. 자, 여기 보면 교구 제작부터 완구 도매, 완구 장난감 등등등등. 미술용품 등등. 비눗방울. 좀 쓸데없이 막, 관련도 없는 것 같은 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근데 다 관련 있어요. 제가 어, 한번 엮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교구라는 단어가 있어. 교구 제작, 교구. 그래서, 뭐, 청소년 수업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교구를 사용해야 할지, 어떤 교구를 제작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뭐, 우노 게임 한번 교구로 사용해 보시는,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거 엮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예를 들어, 문구.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문구점 가서 뭐, 사는 게 문구점에서 학교 문방구 가서 문구점 가는 게 취미였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온라인 문구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보드게임 3종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음, 하나가 문어고요. 뭐는 음, 뭐고요. 음. 하면서 문구점 소개하면서 온라인 음, 문구점 거기에서 보드게임 어떤 종류가 가장 인기가 많고 이런 거 내가 소개할 수 있겠죠. 이런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같이, 그, 같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열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얘는 연관 키워드예요. 네.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는 A를 검색했다가 B라는 단어를 검색할 때 두 개가 연관 있다라고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관련 없어 보이는 비눗방울 같은 게 있죠. 네. 근데 비눗방울 사는 애들이 보드게임도 사는 거예요. 어, 비눗방울 살려고 검색했다가 나 보드게임 칠래 이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음, 실제로. 음, 어떤 건지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여기 있는 모든 연관 키워드라고 하는 곳에는 내 카테고리의 타겟이 사용하는 언어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무관하지 않은 하나의 틀 음, 속에 있는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음, 해야 되는 건
여기 존재하는 단어들이 뭐고, 거기에서 내가 엮어낼 수 있는 건 뭘까? 아까 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두뇌 게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두뇌 학습 뭐, 네, 뇌과학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진짜 나오죠? 게임이랑. 네, 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 음, 아시겠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마피아 게임이 있어. 그러면 마피아 게임 예전에 우리 마피아 친구들랑 하는 거 되게 재밌게 놀았죠? MT가도 많이 하고 했죠? 근데 이 마피아 게임으로 옮겨놓은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음, 게임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음, 그런 관련된 게임을 소개한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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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나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엮어내는 연습을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단어들을 계속 엮어내고 계속 소재를 발굴하고 하는 이게 우리의 강자가 되는 길이에요. 음, 내 카테고리에서 차용하는 단어가 이렇게나 많으니까 그 많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사용해 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타입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나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그게 계속 학습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카테고리 이해도가 음, 높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커드에 대한 어떤 활용도도 높아지고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블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남님은 카테고리가 작다, 뭐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셔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요 키워드 도구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정님 가보겠습니다. 네, 인서가 해주시고요. 선생님 들리세요? 네, 선생님 들립니다. 저는 일단 집에 있는 제가 쓰는 물건으로 쇼핑 커넥트 이것저것 이렇게 리뷰를 써봤는데 네, 아직 초보라서 그 쇼핑 커넥트로 수입을 얻기는 아직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걸 꾸준히 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차라리 애드 포스트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할지 쇼핑 커넥트를 집중을 해야 할지 아직 그걸 잘 몰라서 네, 그 부분이 에드포스는요, 궁금해서. 쇼핑 네.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쇼핑 커넥트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제가 문정님 블로그를 하나 잠깐 열고 같이 보면서 네. 한번 블로그 좀 찾아서 볼게요. 이 킨텍스 맛집 이게 누구거지? 이 블로그 이름이 잘 안 보이네. 왓썹비 아니죠? 네. 선생님, 저 생활 연구가 클라라라고.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느려가지고 잘 안 켜지네요. 위에 하나가 올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으로 보내주시면. 올려주셨나요? 네. 음, 저는 안 지네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단톡에 올려주신 거 맞죠? 아, 선생님, 여기 채팅창에 올렸어. 아, 아, 단톡에 올렸어. 지금 카톡을 찾고 있었어요. 어쩐지 안 오나. 잠시만요. 우선은 문정님은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쇼핑 커넥트 쪽으로 집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에드포스트는 두 개를 같이 다 해도, 그러니까 쇼핑 커넥트를 해도 에드포스트는 무조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보자. 티바트로 한다고 있어.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저 혼자 보고 있군요. 잠깐만요. 아, 리뷰는 잘 쓰시는 편이고, 이게 처음에 지금 이제 블로그 지수가 너무 낮고, 아직 블로그가 자리를 안 잡혀서 그런데, 굉장히 가능성 있게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스타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지금 제목은 되게 잘 잡았단 말이에요. 가볍고 네. 워킹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볍고 편한 워킹화 검색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메인 키워드인가요? 하나도 안 썼네요, 본문에. 아, 이러면 노출이 안 돼요. 아, 아, 보세요. 가볍고 편한 워킹화 해놓고 여기는 가벼운 워킹화 썼죠. 그죠? 음, 여기는 가볍고 편한 워킹화 해놓고 여기는 음, 가볍고 편안한 키워드 다 음, 깨졌죠. 네네. 자,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음, 본문의 내용은 좋은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았다. 음, 그리고 자, 보시면 벨록 티바트 운동화 한 달 후기라고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후기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바로 써보고 쓰는 후기가 아니라 한 달 써보고 나서 실제로 내 체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써보니 무엇이 더 좋아졌는지, 무엇이 더 나빠졌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한 달 후기를 찾아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후기 안 보고 한 달 후기 본다는 걸 진짜 한 달 써본 사람들의 실제적 얘기가 궁금한데 이거 저의 의도 아닐까요? 저희의. 음, 네, 맞죠? 근데 네. 지금 이걸 봤을 때는 그냥 오늘 아, 신었을 때 좋은 느낌으로 썼어요. 음, 그러니까 제목에 썼던 한 달 후기에 의도한 그 방향과 사람들이 저긴 그런 게 담겨 있을 거야 라는 뭔가 약간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 기대감이 음, 본문에 담기지 않았다. 음, 이거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음, 중요한 게 좋은 글은요, 의도와 목적이 뚜렷하고 그걸 읽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해 주는 글이어야 돼요. 의도와 목적이 뚜렷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대치를 충족해 주는 글. 음, 요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 글을 볼 때는 사람들은 저게 한 달 신었을 때 얼마나 음, 좋아지고 어떤 게 나빴는지에 대한 후기가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볍고 편한 워킹하라고 하면 실제로 얼마나 가벼운지 그것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체감이 어떤 식으로 음, 가볍게 느껴지는지 그럼 또 얼마나 그 체감으로 그 편안함이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는지 다른 신발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편하다고 느껴 이런 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음, 네. 네. 그래서 조어를 쓴다는 건 제목이 결정을 한다고 봐요. 제목 음, 안에 이미 나의 의도와 목적이 타겟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 제목에 마땅한 본문의 내용을 담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의도에 맞는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글쓰기를 가리키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블로그의 알고리즘은 계속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바뀔 때마다 선생님 키워드 몇 개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블로그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전 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수강생들이 저를 만나서 근본적으로 글 쓰는 능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글쓰기를 떠나서 이 글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하는 훈련, 생각 구조를 갖는 훈련을 그러니까 글 쓰는 생각 구조를 갖는 훈련을 하는 게 저와의 챌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로직도 당연히 알려드리지만 계속 글쓰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좋은 글을 쓰면 알고리즘은 무조건 노출시켜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 의도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알고리즘은 왜 이 글을 무시하겠어? 당연히 높여주겠죠? 또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글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네? 너무 땡큐하지 않아요? 그럼 그 글은 많이 선택받고 많이 좋아요 누르고 많이 구매로 이어지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좋은 글을 쓰는 것에 훈련을
계속 저랑 해 나가시고, 제가 이런 피드백이나 지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을 거예요. 14년을 블로그 교육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이제 짚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 해드리고 하는 게 막, 나 듣기 불편해.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한편으로.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다음번에 또 하실 때 여러분들도, 아, 맞아.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했다. 이렇게 살릴 수 있게 만드니까. 그래서 코칭이 좋은 거거든요. 내 사례를 가지고 내가 틀린 거를 짚어주니까 그 틀린 거에 대해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의 되게 그 강력한 효과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문정님도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좀 촉이 딱 느껴지는 게 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네. 부분 하나를 좀 짚어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드포스트는 그냥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글로 글 100개 이상만 쓰면 에드포스트 수익은 치킨값 정도 월에 나오는 거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키워드 숫자 맞춰 쓰고, 그 정도 기준으로 하면 치킨값 정도는 나와요. 근데 그 이상의 수익을 막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좋은 글을 쓰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수를 늘려야 되니까 내 카테고리에 영향력이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글들로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센 카테고리, 경쟁이 높은 치열한 곳에서 승부를 볼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아주 뾰족한 글을 써야 돼. 아주 뾰족한 글. 아까 여우제이님 글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여우제이님은 그래도 글을 많이 써보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겟팅에 대해서 굉장히 뾰족해요. 처음에 보여주셨던 일산 쑥짐 있죠? 쑥뜸. 그것도 보면은 임신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쓰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쑥이라는 아까 말했듯이 쑥을 하려는 사람은 이만큼 있는데 임신 준비하시는 분은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이 쑥뜸 글이 굉장히 중요한 글일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글일 수 있고 그렇게 만약에 키워드 숫자만 잘 맞춰 썼다면 그 뾰족한 글에 또 타겟팅이 잘 돼서 몇 명 들어오진 못했더라도 그 글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을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문정님은 지금은 쇼핑 커넥트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고 편한 워킹화를 누가 신어야 돼? 왜 신어야 돼? 여기서부터 음, 출발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아주 세부적인 타겟으로 나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음, 제가 쇼핑 커넥트로 많이 팔았던 거 중에 탈모 샴푸가 있었어요. 탈모 샴푸. 어.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43인데 제가 지금도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진짜 맹숭맹숭 다 빠졌어요. 여기 정수리 쪽이. 근데 제가 키도 157밖에 안 돼가지고 키도 작으니까 이 머리 빠진 게 너무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머리 너무 이제 숭숭 비었다. 야, 너 뭐 가르마라도 바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타겟으로 나 같은 여자를 대상으로 탈모 샴푸를 쓴 거야, 리뷰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뾰족하게 쓰라는 거죠. 그러면, 음, 나도 저런데? 음, 나도 저렇게 똑같이 생각했는데? 나도 저런 소리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그 글에 움직이지 않겠어요? 음, 근데 지금 쓴 이 리뷰는 그렇게 측면으로 본다면 두루뭉실하다. 네. 뾰족하지 않다. 네. 그래서 그냥 대중적으로 읽기에는 뭐 문제없는 글이고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잘 유순하게 잘 쓴 글인데 아까 말한 그런 타겟팅적인 부분 음, 하기 위해 나 그래서 저걸 무조건 사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는 음, 왜 그래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잘 쓴 글이라는 것을 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정님은 잘 쓴 글 플러스 쇼핑으로 구매가 이어지는 뭔가 구매 촉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타겟이 음, 뾰족해야 돼. 네. 아시겠죠? 또 네. 한 가지 질문 더 받을게요. 선생님, 그럼 아까 그 위에 키워드 몇 번 들어갔는지 보는 창 저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글을 다 쓰신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세요. 컨트롤 F. 그게 컨트롤 파인드거든요. 파인드 찾다. 파인드. 네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지 않나요? 이 부분? 네.
컨트롤 F 누르면 이 창이 열려요. 그럼 여기다 네. 키워드 넣으면은 여기에 숫자가 뜹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어디 네. 위치에 글씨가 들어갔는지 음, 하나하나 보여져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지금 본문에 한 개도 안 썼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출 안 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항상 방법을 알려줘요. 제대로 된 음, 방법을 네. 알려드리는데 이게 코칭을 받아야 머리에 들어와요. 근데 네. 제가 왜 첫 주차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냐면 교육이랑 학습에도 관련된 건데 틀린 답은 더 기억을 잘해. 근데 내가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주면 기억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질문방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는 게 많이 틀려 오셔라. 그래야 제가 더 많이 해드리고 더 많이 이제 기억할 수 있게 되니까. 음, 근데 이제부터는 남은 이제 10일 남았잖아요. 이제 10일 남은 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거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안 돼요 하면 그때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제가. 이해 가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홍지연님 혹시 계신가요? 홍지연님? 지연님 이번 기수신지 창간이신지 현빈님 창간이시죠? 지연님은 혹시 참관이신지 알려주세요. 답변 없. 지연님하고 현빈님 참관이신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 스피커가 없어요? 지연님 그 뭐지? 이번 기수 챌린지 참여자 맞으세요? 그 블로그를 올려주시고 블로그 링크를 우선은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은 채팅창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단톡방에 올려도 됩니다. 제가 카톡 켜놔가지고 질문 두 가지랑 본인 블로그 링크 같이 올려주시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댄디맥님. 그림 그리시는 분이시구나. 좋습니다. 이 블로그 맞죠? 댄디맥님? 지연님? 네, 좋습니다. 질문 우선은 톡이나 여기 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림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림 보고 전시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카테고리 정리. 음. 양평으로 보러 오라고요? 양평 가면 꼭, 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림 꼭 놀러 갈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드릴게요. 이제 지연님은 목표 자체가 어쨌든 작가로서의 자기 브랜딩을 높이는 게 목적이겠죠. 지금 혹시 제가 여기, 어, 화면에, 여기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글씨 치는 거? 오케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큰 틀로 본다면, 내 마우스가 어디 갔죠? 자, 큰 틀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작가 브랜딩적인 부분들이 중요하죠. 뭐 작가 소개, 작가 소개, 작품 소개.
지금 컴퓨터가 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 작가 브랜딩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쵸? 작가 브랜딩에 작가 소개, 작품 소개, 전시 소개, 언론 보도, 요런 게 메인이 될 거고, 이게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쵸? 그러면 이미 카테고리 하나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작가로서 나의 영감을, 요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뭐 공연, 여기 지금 나오시는 것처럼 뭐 공연이라든지, 타인의 전시라든지, 또 뭐 예술 관련된 뭐 등등 뭔가 많이 있겠죠. 그런 영감을 주는 요소들,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요소, 나에게 영감 자극이라고 할게요. 이 카테고리 이름은 달라지겠지만 큰 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약간 나에게 영감과 자극을 주는 요소들, 그 다음에 개인적,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 프라이빗 영역, 뭐 가족이든, 뭐 맛집이든, 등등등,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하고 보니까 약간 교육적인 부분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 해가지고. 그것은 교육이나 뭐 학습. 이게, 어,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육으로서 가르치는 거, 학습으로서 하는 거. 이거 반드시 분리돼야 됩니다. 반드시. 네. 내가 학습자이자 교육자인 걸 섞어 놓으면요. 사람들은 관계를 몰라요. 나를 전문가로 보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 보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전시와 내 전시를 섞어 놓으면 나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영향력도 떨어집니다. 요거 이해 가세요? 요분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학습자는 내가 배우는 것이 내가 전문가이지 않아서 배우는 게 아닌데 학습자의 역할로서 글이 많이 나가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류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작가 브랜딩하는 폴더 안에는 저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 여기 안에는 나는 이 카테고리에서 1등이야. 이런 느낌이어야 해. 써봤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해요. 그리고 교육자로서는 내가 가르치는 영역이니까 가르치는 영역은요, 내 작품의 가치가, 어, 그거 아시죠? 미술학원 하시는 분이랑은 격이 다르잖아요. 얘도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얘랑. 아, 교육자랑, 그러니까 미술학원 하는 사람이랑 미술 작가랑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어, 교육자, 이거 작가랑 분류돼야 돼. 분리.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다 달라요. 브랜딩을 하는 역할이. 그래서 분리한 거예요. 분리, 배우는 거 분리. 그리고 내가 영감에 자극을 주는 요소를 분리. 근데 영감에 자극을 주는 요소들은 사실 개인적 영역과 붙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라는 사람은 개인의 삶에서 가족들과의 스토리가 때로는 영감이 되고, 때로는 그게 작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영감 자극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개인적인 나의 생각, 느낌,
주관적인 뭔가 나의 생각, 느낌을 모아놓은 폴더가 다 합쳐져도 괜찮아요.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작가의 브랜딩과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학습자로서의 역할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가로서의 격을 높이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거에서 지어드린 맥락대로 한번 큰 틀의 정리를 지연님이 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최종 코칭 때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카테고리 손을 봐드릴게요. 저희가 코칭 때 받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는 이런 맥락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있는데 어떤 거 하시겠어요? 하나 열어서 볼까요? 자신 있게 쓰신 글 하나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고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이 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영향력 있는 근데 내가 키워드를 다른 사람들 전시를 검색하다 내 방으로 들어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분리 되면 안 되고 나는 독보적인 자리를 갖고 있어야 해요. 근데 어차피 키워드 유의이기 때문에 전시를 보다가 내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내 방으로 왔더니 이런 작가님도 있었네? 이 작가님 되게 괜찮다. 라고 이 부분 이해 가시죠? 질문 답변이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돌아가면서 두 번씩 질문은 다 했고요. 시간이 조금 10시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공통 질문 같은 거 조금 받아볼게요. 아까 못한 질문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질문씩만 하겠습니다. 제가 10시 반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맛집이랑 나님이랑 뷰티 요렇게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유입되는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지 좋을지 그런 분석하는 방법이 뭐 그 블로그 안에서 뭐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봐야 되는지 분석하는 방법? 그런 거 궁금해요. 분석하는 법이라기보다 사실은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실행하는 게 전체지수라는 게 있는데 주제는 꼭 한 가지 카테고리만 키워지지 않아 두세 가지까지는 블로그 하나에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꾸준히 글감을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관심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제, 또 쉽게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제이님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알려드린 키워드에 대한 부분만 좀만 이해를 하셔도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되게 빨리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어. 뭐 뷰티 쪽, 그다음 뭐 맛집 쪽, 뭐 이런 쪽 같이 움직이셔도 사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문정님? 저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제목을 지을 때, 예를 들면, 다이소에 가면 꼭 사야 하는 물건 두 가지. 이게 나은지, 다이소 물건 가성비템 두 가지. 이게 나은지, 뭐가 더 음, 나아? 키워드는 사람이 볼 때는 첫 번째가 나을 수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두 개를 약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템 꼭 사야 하는 두 개. 이렇게 충족된 거 아닌가요? 네, 선생님 잘 안 들렸어요. 어. 그 예를 들면, 다이소 꼭 사야 되는 가성비템, 아니, 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음, 키워드는 포함한 제목이 됐고, 사람들의 꼭 두 가지 하니까 그 사람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음, 이런 식으로 사람의 관점과 그 어떤 알고리즘의 관점 두 개를 같이 공략하시면 더 좋겠죠. 네, 그거는 이제 경험치라서 점점점 하다 보면은 많이 늘어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욕심내지는 마시고, 우선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금 더 알고리즘의 키워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먼저 좀 하시면 큰 키워드도 상위 유출하는 경험들을 좀 계속 가져가시다가 점점점 자연스러운 제목화 시키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네.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키워드 숫자 맞히는 게 되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처음에는. 음, 그래서 그 훈련이 되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또 미남님 질문도 있나요? 아, 저는 사진이 찍기가 어려웠어요. 네. 네, 그림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 보드게임도 되게 하다 보면 되게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 여러 방식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요, 우리가 이제 창의력 습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위에서 바라보고 아래에서 바라보고 옆에서 바라보고 바라보고 반대쪽 대각에서 바라보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앵글을 굉장히 다변화시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도구를 많이 활용해라. 그래서 보드게임 찍을 때도 그냥 보드게임 예를 들어 우노라고 한다면 그거 깔려고 하면 계속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 들고 아, 나 뽑았어 하면서 씩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 뭐 이런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계속 이용하는 거. 그런 음, 사진들을 좀 많이 찍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좋은 사진으로 느껴지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광량이에요, 광량. 광량, 광량. 음, 광량과 포커스, 사진의 초점, 음, 또 감도. 감도는 거칠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량이 잘 맞으면 거칠기가 거칠지 않거든요. 근데 좀 음, 어지러지죠. 그게 노이즈 낀다라고 하는데, 감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기본적으로 맞춰준 사진들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 사진 잘 찍어 보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햇빛이 많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라. 아, 빛을 좀 충분히 확보한 곳에서 찍으면 사진이 예쁘게 나와요. 음, 또는 조명을 충분히 확보한 곳에서 사진을 찍어라. 음, 그리고 스마트폰이 워낙에 안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보면 인물 사진 모드, 음, 시네마틱 모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한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는 아웃포커싱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을 흐려지고 그 초점이 딱 맞는 데만 빠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사진이 좀 적이고 좀 약간 잘 찍은 느낌을 내는 사진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만 찍지 말고 그런 인물진이나 걸로 이제 그 초점을 다르게 찍어보는 사진이 좋다.
아, 또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뭔가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같이 놓고 찍으면 사진이 멋이 없어요. 근데 음, 이렇게 격차를 두고 포커스를 얘에 맞췄다, 얘에 맞췄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음, 하나가 있어 보이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찍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연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주시면 돼요. 거죠? 조금 길다. 지연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돼요. 네, 하단에 넣는 거 맞습니다. 아까 여우재님이 본문에만 해시태그 넣잖아요. 그거는 약간 인스타 본문 해시태그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람들이 그 블로그 본문에 해시태그 있는 걸 좀 거부해서 해시태그는 그냥 해시태그 창에만 써주세요. 본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넣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시태그를 안 넣고 상위 노출이 안 되진 않아요. 해시태그가 없어도 상위 노출은 되거든요. 네, 마지막 발행할 때, 글 발행하기에 해시태그 창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는 거. 근데 해시태그를 왜 넣어야 되냐면 이 해시태그로 쓴 다른 사람의 글 블로그를 추천하는 게 떠요. 모바일에서 보다 보면. 근데 그래서 내가 일산 맛집으로는 절대 노출을 못하는 6만이야. 근데 내가 해시태그에 일산 맛집을 넣었어요. 하지만 해시태그를 썼기 때문에 일산 맛집으로 상위 노출한 사람 글 밑에 이 키워드로 글이라는 것으로 나는 추가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의 연관급. 그래서 해시태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써요.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붙어서 가지고 해시태그 씁니다. 그렇게 해시태그 사용하시면 음, 이해 가셨죠? 오늘 이제 다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씩 질문하고 또 한 가지씩 추가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은 중간 질문방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주신 그거만으로도 좀 많이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보면, 아, 선생님 말해줬는데 나 똑같이 또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최대한 이 다시 보기, 돌려보기 여러 번 하시면서 이제 피드백 드렸던 부분을 다시 상기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글 쓰는 연습을 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가 문제예요. 직접 바꿔드리고 또 글 피드백하는 거에 있어서 직접 피드백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분들한테 각자의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또 진단해서 피드백을 해서 중요한 건 최종 코칭이 끝이에요. 최종 코칭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글 꾸준히 열심히 쓰는 코칭 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항상 기념사진을 찍거든요. 단체 사진 하나 찍고 좀 상태가 그렇지만 사실 저 교통사고를 했다고 오늘 퇴원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 캡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면 보세요. 지연님 카메라 못 켜시는 거죠? 오케이,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단체 사진 올려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최종 코칭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코칭 날 저희 일정을 좀 잡아야 해서 지금 다 같이 있을 때 조금 맞는 날짜를 최대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날짜는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오늘이 11일차 맞죠? 그래서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지난번에 네. 5일 날 저녁 9시 할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5일이 원래 딱 끝나는 날이거든요. 5일, 일요일이 좀 한가하지 않으실까요? 일요일 9시 어떠세요?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럼 만약에 5일 날로 우선은 픽스를 하고 사실 그날 저희가 어머니가 생신이시긴 한데 어머니가 음력 생신이셔서 근데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9시로 잡고 만약에 조금 늦어지면 9시 반 정도 시작하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러면 네. 우선은 그날 제가 당일에 정확한 시간은 조금 안내를 드리고 그날 중코칭 마지막 최종 코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일 날 9시로 잡아둘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글 쓰셔요, 여러분. 파이팅! 네, 안녕히 주무세요.